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지나온 과거도 마찬가지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나 와이프랑 결혼한 거 아니네? 아닐 수도 있죠. 내 애가 아닐 수도 있네? 완전 그럴 수도 있죠. 내 애가 아니라고? 상상 연애를 해 누구랑.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V 제가 방송을 하면서 딱 한번 이 선생님을 엮였는데 바로 전번 따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궤도!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쪽 신사분께서 보내신 주조직적 복합체입니다. 몇 도 정도가 되느냐를 알 수 있겠죠? 네. 아, 이거 너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형이 더 아프신데. 아니요, 저는 진짜. 예. 우리 궤도쌤이 이번에 쓴 책입니다.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좀 되긴 했는데. 쌤, 제가 이걸 다 읽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 근데 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거를 와, 그래서 대단하시다, 진짜. 궁금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적어놓긴 어머. 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나 진짜로 무식하더라고. 과학적으로 완전 잼뱅인가 아, 봐. 아니 무식한 거. 이게 제가 한 9일 동안 읽었어요. 진짜 빨리 읽으신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다 못했어요. 이해는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몇 페이지? 한 250페이지 되잖아요. 네네네. 한 10% 이해한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10%를 이해하셨다고 하셨지만 일단 완독은 하신 거잖아요. 완독을 했죠. 대단한 거죠. 완독을 하긴 했는데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과학은 왜 어렵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과학은 왜 어려워? 우리가 어렵다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어렵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형님께서 하시는 예능은 쉬우세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쉬운 예능도 있고 그죠? 어려운 예능도 네.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음악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뭐 헤비메탈 빼고는 다 듣습니다. 그럼 웬만한 음악을 다 좋아하시는데 음악은 쉽나요? 음악은 네. 이해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감정으로만. 익숙해지는 거죠, 사실.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어렵다라는 말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가 되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어려워서 멀리 한다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멀리 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문화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어렵다는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내 머리가 이해를 하는 내가 이걸 알고 있느냐? 네. 그러면 알고 있다라는 거를 그럼 정의해야 되는데, 알고 있다라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있다. 내가 이걸 이해했다. 근데 이게 이 코너는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여쭤보도. 그래, 듭니다만 요거로 이렇게 들어온 게 처음이어가지고 알고 있다. 이해했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거 안다. 안다. 바나나 아세요? 알죠. 바나나 아시죠? 예. 그럼 바나나의 성분 한 10가지 정도를 혹시 대줄 수 있으세요? 이제 그럼 바나나는 나무에서 열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바나나가 열매. 이건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꽃인가요? 저 지금 무시했죠.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접근이라서. 바나나가 열매예요? 바나나는 열매는 맞는데 바나나가 나무에서 열리나요? 바나나는 나무지. 근데 재밌게도 바나나는 나무에서 아가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면 고구마 같은 거야. 바나나는 풀에서 열려요. 뭐야? 풀. 바나나 풀이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맞아요. 이게 워낙에 튼튼하니까 우리가 나무로 인식을 하고 이 차이가 뭐냐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재배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사과가 열립니다. 예. 근데 바나나는 풀이라서 한 번 자라고 나면 잘라내야 돼요. 더 이상 안 열려요. 네, 그래갖고 바나나가 풀이기 때문에 잘라내고 또 재배하려면 다시 심어야 된다. 근데 재미는 건 바나나는 씨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나나 씨 왜 없어? 바나나 씨 본 적 있어요? 예. 어디서 보셨어요? 이렇게 바나나 먹으면 안에 딱 자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게 씨가 있었던 흔적이고 실제 씨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바나나를 이렇게 퍼뜨릴까요? 씨가 없는데, 심을 수가 없는데. 이거 재밌지 않나 이런 거? 오늘 좀 난관이 있지. 벌레들이 하나보다. 아니면 바나나 껍질. 껍질이죠. 껍질을 버려. 그럼 거기 그냥 잘 있습니다. 그게 수술이야. 암술 근데 수술. 좀 비슷하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바나나면은 네. 내 팔을 잘라요. 네. 이 팔을 심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내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합니다. 뭐 진짜? 네. 그래갖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태어나요.
아 그럼 우리가 먹는 바나나를 네.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심어? 바나나 열매를 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종의 그런 씨앗 역할을 하는 바나나에서 나오는 그런 이 순 같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순? 잘라서. 네. 바나나 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거를 그놈들이 심으면 이렇게 막 꼬이는 거예요? 걔는 줄기 또. 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약간 벌써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 아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바나나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 막상 들여다보면 바나나를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바나나를 안다고 할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바나나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나나가 익숙한 것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과학이 어렵다, 과학을 모르겠다라는 거는 과학이 형님이 익숙하지 않으신 거고 전문가 수준의 이해도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과학 자체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과학이 재밌었어요?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했죠. 왜 좋아했어요? 그렇게 태어나요. 아 그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랜덤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과학을 안 좋아하는 애로 태어난 거네? 이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희생을 선택받은 아니죠. 희생을 해야 되는 일종의 이제 벌칙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숭고한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근데 저도 이제 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결국 유튜버가 됐죠. 아 그럼 타고나는 거예요? 진짜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뇌과학적으로?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걸 그들은 재밌어하거든요.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씩 미분방정식 푸는 거를 그들은 그걸 해요. 너무 즐겁게. 제가 예를 들면 좋아하는 스포츠나 그쵸. 이런 걸 보는 것처럼 네. 흥분하는 것처럼 본인도 숫자만 보면 막 몸이 막 뜨겁고 막 그래요? 그냥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푸는 걸 좋아했죠. 워낙에. 그러니까 그러면 AV 대 숫자 AV 대 숫자, 어덜트 비디오입니까? 네. 아니면 어그멘티드 버추얼리티? 그게 뭐죠? AR, VR, AV, 뭐 MR, XR 이런 거 있잖아요. 네, AV 같은 경우가 VR, AR 이건 아시죠? AR은 립싱크 AR 깔아놓고 하는 그렇죠. 이제 요게 약어다 보니까 아마 가요계에서는 비슷하게 쓸 수 있고 네. VR 아시죠? 예. 딱 쓰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완전 가상. 근데 AR은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AR이 포켓몬고. 대상은 가상인데 배경은 현실이에요. 배경에다 이제 핸드폰을 카메라를 딱 대면 이게 포켓몬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걔를 잡잖아요. 요게 이제 보통 AR이라고 하고. 근데 AV가 뭐냐? 네, 요거는 이제 배경은 가짜인데 대상이 진짜입니다.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우리 선거 투표 방송. 서로마키 이렇게 깔아놓고 네, 뒤에 배경은 막 이렇게 가짜인데 안에 이 대선 후보는 막 이렇게 막 달리고 있잖아요, 실제가. 네, 그런 거가 이제 AV.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AV는 그 AV가 아니고 AV 대 숫자 AV 와 어떤 게 더 이렇게 딱 봤을 때 몸이 막 뜨거워요? AV는 어떤 걸 보는 거죠? 뭐 오고라 유나다라든지 그럼 실제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비디오 AV는 아니고 사람의 비디오네요. 예. 네, 사람의 비디오. 예, 사람이 나오는 비디오. 성인 배우가 나오는 네. 비디오. 숫자는 어떤 거죠? 숫자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 예를 들면 미분, 적분. 그럼 이거 봤을 때 원래 활동 사진이라는 게 이미지 다음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에디슨이 처음에 요거를 이제 기반을 에디슨이 예전에 에디슨은 내가 물어볼게. 에디슨이 AV 대 숫자.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짧은 한 30초 미만의 그 움직이는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걸 촬영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게요. 에디슨이 이제 추궁기 만들었잖아요. 요걸 해보니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저장하는 겁니다. 야, 에디슨 만든 게. 니 그냥 니 얘기하러 왔구나 그냥. 아니 그 소스를 주셨으니까. 예. 지금- 나는 에디슨 소스를 준 적이 없어요. 일단 에디슨이 처음에 이 추궁기를 만들 때 예. 그러면 쉽게 소리의 뭐 파형을 오그라 저장해서- 유나 대 앨런 투링. 오그라 유나 대 앨런 튜링 예. 둘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딱 봤을 때 사진만? 예. 사진만 보면 저는 앨런 튜링. 앨런 투링. 왜냐면은 그만큼 위대한 그럼 과학자. 움직이는 걸 봤어. 앨런 튜링이 움직이는 영상은 지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앨런 튜링이 움직인다, 그게 실제 촬영한 거다, 엄청난 학술적 가치가 있죠. 그럼 앨런 튜링. 그러면 앨런 튜링은 움직이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밤 11시. 찾기 되게 힘들어. 밤 11시야. 인터넷에 네. 내가 딱 한 번만 클릭할 수 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오구라 유나가 예. 있고 유나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유나? 일본 분이시죠 일단 재팬. 앨런 튜링. 영국. 네, 이거 영국이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둘 중에 좀 더 희소성 있는 정보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평범하게 많이 있는 정보랑 네. 실제로 정말 적게 있는 나쁜 남자들, 나쁜 여자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하. 일반적인 패턴과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드는 거야. 왜냐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무거운 걸 들고 가. 들어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 들어줘야 되네. 누구나 근데 그때 들고 가세요.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 얘 뭐지? 패턴이 좀 다르네? 새로운 정보, 전혀 경험해본 적 없는 정보는 가치가 있는데 오그라 유나님이 움직이는 영상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너무 희귀하니까. 아니 이게 많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일단 여쭤본 정보를. 저도 모르니까. 모르는 분을 예시로 들 수 없으면 다른 분으로 들겠습니다. 예. 아는 분 누가 있으시죠? 지금 예시로 들고 싶은. 저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과 앨런 튜링이면 역시 앨런 튜링 쪽이 조금 더 기록상 남아있는 게 적어요. 아인슈타인이 훨씬 많아요. 아인슈타인은 연설하는 것도 있고 희소성을 봤을 때는 앨런 튜링 영상이 이거는 진짜 가치가 있다. 아하. 네. 그럼 아예 잘 모르는 분 강감찬 장군 대 앨런 튜링. 이거는 강감찬 장군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댓글을 의식하시네요. 다른 나라니까. 그래서 오그라 유나 대 앨런 튜링은 앨런 튜링. 네, 정보 이론에 따라서 앨런 튜링을 고르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뭔 얘기야? 오그라 유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분이신가 봐요? 예? 좋아하는 분이신가 봐요? 아니요. 팬이신가요? 탁재훈 형님 하는 유튜브에 나온 걸 봤어요. 노빠꾸 탁재훈. 예. 저도 앨런 튜링은 그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이미테이션 게임. 네네네. 그 실화라는 것만 알았고 진짜 명작이에요. 앨런 튜링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이게 이제 애니그마라는 암호화된 장치를 해독하는 거를 위해서 앨런 튜링이 그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인공지능에 대한 기반도 세워요. 이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없었는데 인공지능이 네. 그 중국어의 방에 따르면 인간이 대답을 한 건지 인공지능이 대답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형님 이거 책을 진짜 제대로 읽으셨네요. 네. 구글 번역기 얘가 정말 많은 언어 뭐 100개 이상 훨씬 넘는 언어를 번역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이 문장 문맥을 알고 번역하는 거냐?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패턴을 따라서 주어진 대로 답을 내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헬로우. 네? 이 헬로우라는 거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패턴상 이건 이렇게 변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이죠? 패턴상?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인공지능이 잠시만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해했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번역을 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뭐 한국어를 듣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줘. 네. 얘가 진짜 중국어나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나? 근데 들여다봤을 때 중국어도 모르고 한국어도 몰라요. 자 여기 있어.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르니까. 요게 사전이 엄청 잘 만든 사전. 잘 만든 사전. 네. 이걸만 밥 먹었니? 보고, 그죠? 이거 딱 보고 이렇게 거기다 전달해요. 네. 근데 문을 열고 물어보니까 저 한국말도 모르고 중국말도 모르는데요. 아니 한국말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만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 그림만 보고 여기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중국어 그림을 보내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적힌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요 역할이 인공지능 역할인 겁니다 지금. 네. 통역사들은 지금 두 언어를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사람이 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언어를 몰라도 요 방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인공지능인 거고 실제로 구글 번역기를 관련해서 요 부서 안에 언어학자가 아예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 거의 극소수 아니면 아예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세계 언어를 전혀 모른 채로 빅데이터만으로 그냥 패턴을 읽어서 번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지 언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와 네. 대박.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강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으로 보면서 그게 너무 좀 뭐랄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인간과 기계의 다른 점은 네. 그래도 인간에게는 기계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창의성. 근데 이게 이 책에서는 아니다. 기계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왜? 인간의 창의력이란 건 결국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게 너무 이 책에 이걸 보면서 궤도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마저 말살시키고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근데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은 지금 요거 지금 다 디지털화돼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이 척결 대상입니다. 저는 항상 영상할 때도 항상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데이터화되면 다 남아요. 야, 이건 올리지 말자. 그렇지. 그렇죠. 우리끼리 카톡으로만 봐. 좋습니다. 카톡도 역시 있죠. 그 창의성이 인간 고유의 어떤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 어디서 오는가? 요거를 연구하신 분이 그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파고를 실제로 만드신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과학자. 네, 여기 있더라고요. 네. 요 분이 이제 전 인공지능 관심 정말 많았는데 인간의 창의성이 어디서 오지? 요걸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논문을 썼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뇌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어디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역이 아마 창의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뇌의 새로운 영역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창의성이 발현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기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억.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오, 이게 화이트보드까지. 궤도님을 위해서. 와, 네네. 네. 내가 이렇게 있어. 예. 예전에는 이 부분이 창의적인 오. 생각을 했을 때 네네. 번쩍번쩍 할 것이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보니 아니더라. 창의가 아니고 여기는 기억에 있는 부분에서 반짝이더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제가 그럼 궁금한 거는 이 모든 뇌를 인류가 지금 다 파악을 했습니까? 아니죠. 요금 요 부분에 있는 이 모든 셀들을 그러면 다 분석이 되어 있나요? 사실은 요 부분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창의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뇌 연구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요, 뇌를? 뚜껑 열어봤겠지. 처음에는 밖에를 해요. 사람의 머리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좀 튀어나왔다, 뭐 뒤가 짱구다, 그걸로 다 이제 골상학이라고 해가지고 두개골의 형태로다가 이 사람이 여러 특성을 알아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 태어났을 때 어떻게 눕히냐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잘못된 가설 중에 하나인데 왜? 눕히는 거랑 무관하게 그냥 유전입니다. 아니 이거 도넛 이거 해야 돼요. 네, 두상은 유전이에요. 아니야 이거 내야 한다니까. 예쁜 두상을 갖고 있는 아이는 부모가 예쁜 두상을 갖고 있을 거고 어떻게 눕혀놔도 그 두상이 돼요. 나 우리 이거 애들 했는데 두상이 예쁘죠? 절벽인데 나처럼. 그러면 역시 유전인 거죠. 만약에 예쁘면 또 형수님을 닮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절벽이. 그러면 절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비중이 낮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당시에는 겉을 보고 했잖아요. 이게 혓바닥 예전에 그거랑 비슷하구나. 맞아요. 이건 잘못된 거 사실. 이게 바뀌었잖아. 또 맛에 대한 맛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예전에 뭐 신맛, 짠맛, 단맛, 쓴맛. 혀 끝 쪽이 이제 단맛이고. 뭐 예를 들면 물론 잘못된 거지만. 예를 들면 이제는 감칠맛까지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지금은 총 6가지 맛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맛, 짠맛, 단맛, 쓴맛, 그다음에 감칠맛, 제일 최근에 찾아낸 게 지방맛이라고. 고기가 마시는 이유를 이제 밝혀냈죠. 네. 감칠맛은 약간 우리 고향의 막 깊은 맛. 네. 근데 이제 지방맛은 기름이 갖고 있는 그 풍미거든요. 지방맛 좀 특이한 게 너무 과하면 또 굉장히 불편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차돌박이에서 나오는 기름을 같이 먹는 거는 괜찮은데 식용유를 한 컵 따라서 마시라 그러면 못 마셔요. 그거 왜 그러지? 같은 기름인데. 기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원이면서도 너무 과하면 우리 몸에 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진화적인 결과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뇌로 돌아와서 아직 내 안 했군요. 우리가 그동안 뇌를 연구하던 방식은 이제 겉에서만 봤었는데 이게 잘못됐다. 왜냐면 우리가 뭐 용산에 가서 전자상가에서 컴퓨터들 본체만 보고 이 컴퓨터 성능을 모르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아요. 껍데기만 보고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이. 그래서 이제 결국 켜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된 게 이제 fMRI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이게 뭐냐면은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디가 혈류량이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밖에서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만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떠올릴 때 여기가 탁 빛나. 여기가 지금 그거랑 관련됐나 보다. 사과를 떠올린다? 그럼 여기가 빛나. 노란 사과. 그럼 그때는 요거는 활성화, 요건 꺼져. 그럼 이 노란색은 동그라미는 요게 맞지만 노란색은 요게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네네네.
예를 들면 이 뇌라는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어떻다라는 걸 결론내기 되게 어려운데 네. 중요한 건 이거를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인간에게는 지금 창조성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기억에 의해서 네.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요거를 이제 기억과 창의성에 대한 게 비슷한 부위에서 활성화된다라는 거를 밝혀낸 논문이 있는데 부위만 그렇다라는 거지 다 그걸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인간에게 창의력이 없다. 근데 일단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인간이 창의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건 기억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부분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예요. 빨리 창의성이 있다고 해요, 빨리 인간에게. 창의성은 뭘까요? 새로운 네. 생각. 새로운 게 어디서 옵니까? 새로운 거?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만들어내나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과학 예를 들어 아니에요? 지금 한번 창의적인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가장 창의적인 무언가. 어떤 쪽으로요? 아무거나 창의성이니까. 인디언. 지금 너무 뜬금없죠? 네. 이런 게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떠올리는 거. 그게 연결이 돼서 기가 막히게 뭔가 의미가 있어져.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창의성이라는 게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전혀 무관한 두 가지를 연결짓는 능력은 아닐까? 예를 들어 이런 거 테트리스 할 때도 네. 이제 막 쌓여 있는데 한 일자로 쭉 뚫려 있어 여기만. 근데 막대기가 딱 나왔어. 어떻게 해요? 이거 꽂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안 꽂아. 나 안 꽂아. 그게 창의성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한 번에 꽂아. 실제로 그걸 안 꽂았어. 근데 나중 가서는 그렇게 안 꼽은 그 막대가 기가 막히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보면은 야, 저 테트리스 진짜 창의성 있게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왜 게임 좋아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심지어 그것도 봤어요. 스타크래프트를 과학적으로 해설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맞아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TV를 잘 안 봤는데 네. 꼭 스타리그를 봤어요. 아니 왜 과학 하시는 분들이 TV를 안 볼까?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근데 그때 학생이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똑똑하신 분들은 TV를 안 봐요? 지금은 노력 많이 해요.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 TV? 커뮤니케이터는 대중의 언어로 과학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대중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해요. 대중으로. 네, 악귀 막 공부하고 분석하고. 악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귀 속의 과학을 벌써 저희 콘텐츠를 했죠. 딴 데서 한 건 우리 안 해. 저 이거 좀 약간 예민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좋습니다. 과학자들은 네. 왜 자꾸 살상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럼 살상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야, 정사세 뭐라 그래? 정사세.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존재하기 전에는 살상이라는 개념이 없었느냐?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전자적인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동물들도 하고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네. 예. 근데 사람이 그걸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죠. 이거 왜 자꾸 하냐고요? 근데 그 개발이 실제로는 그러한 능력 덕분에 인류가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예. 그럼 원자 폭탄을 왜 만들었냐는 거야. 원자 폭탄도 보시면은 너무 좋은 취지로 만들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 사회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수많은 과학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합니다.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해요. 입자물리학, 그 아주 작은 세계에서 양자 세계라 그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걸 찾아내요. 뭘 찾아내냐면은 슈퍼마리오 아시죠? 네. 슈퍼마리오가 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커지죠. 커지죠. 버섯을 또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커지나? 아니, 안 커져? 이거를 과학자들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커지는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네. 물질들이 이제 중성자를 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무거운 애가 이제 우라늄이라는 애예요. 얘한테 중성자, 그냥 버섯이 할게요 쉽게. 그냥 버섯을 먹이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커질 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애야.
얘한테 버섯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예요, 과학자들.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물질들이 이렇게 있어. 네. 뭐 수소, 헬륨, 뭐 리튬 이렇게 쭉 있어요, 물질들이. 네. 점점 무거워집니다. 네? 무거워진다는 거는 질량이 뭐냐? 커진다. 네. 네. 자, 이제 질량이 뭡니까? 질량이 뭐냐라는 질문은 진짜 어려운 질문. 네. 아니, 질량이 뭐냐고 도대체. 오죽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겠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또 완전 다른데 라부아제라는 프랑스의 화학자가 발견했거든요. 네. 질량이 뭘까? 질량. 질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량. 이렇게 뭐 그냥 종결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도 괜찮아요? 목에 빠져서. 저희 그런 식으로 다. 좋습니다. 네. 그럼 질량은 뭘까요? 한번. 질량. 네, 한번. 그러니까 무게? 무게는 지구에서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죠. 질량은 그냥 고유의 이름 같은 거예요. 아, 궤도 같은 거예요? 네. 그럼 1 질량은 뭐예요? 1 질량이란 건 없어요. 1kg의 질량이 있죠. 근데 이거는 1kg의 질량을 지구에 측정하면 1kg의 무게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가서 측정을 하면 또 다른 무게가 나오겠죠. 이해하니? 네. 솔직히 이해해? 설명해봐. 달에서 중력이 도약하는 6분의 1로 주니까 6kg이 1kg으로 측정이 되겠죠.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량이라는 건 그러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중력은 뭡니까? 내가 그거 궁금했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멘틀? 핵. 핵. 가운데는 내핵, 외핵, 멘트 이렇게 있죠. 네. 저는 진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얘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 안에.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면 들어볼 수 없으니까. 실제로 뭐가 이제- 있는지는 모르는 거네? 네, 근데 이제 아마 뭐 금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자기장이 있거든요. 어떤 운동량을 갖고 있는 금속성 물질들이 안에 있다. The green dots are receivers on the surface of the planet, and the red dots are large earthquakes. It's like a fingerprint of the Earth. 여기서 뭐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랑 조금 다른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요 안에 요 내핵 때문에 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력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그럼 질량. 질량이 뭔데요? 이거는 중력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력. 네. 중력은 힘입니다. 힘. 힘. 그쵸? 힘력자. 네, 우주에는 딱 4가지 힘만 있어요. 그죠? 맞춰보고 싶다. 네, 일단 중력이 있을 거고 또 아, 나 여기 봤어. 잠시만요. 네. 부력. 부력은 잠시만. 부력. 잠시만. 자기력. 아, 잠시만. 관성의 혜력. 잠깐만. 만유력. 중력이죠. 잠시만. 작용, 반작용. 관성력. 염력. 염력은 가상의 힘이죠. 강력. 네. 그러니까 이게 발력. 모를 수 있어요. 하나만 힌트 줘봐요. 아이씨.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장력. 그렇죠. 그럼 3번, 4번은 잘 모르실 거예요. 힌트 좀 주세요. 약한 힘. 양력. 맞습니다. 강한 힘. 진짜 강력? 네, 맞아요. 이 우주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힘은 전부 이 4가지 힘으로부터 만들어져요. 지금 염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염력은 존재해요. 그럼 연상호 감독님은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니까 가능하죠. 염력 네. 막 하던데 이렇게. 어쨌든 4가지 힘이 있는데 이 4가지 힘밖에 없다는 거는 나머지 힘은 전부 다 이 4가지에서부터 설명이 된다. 그렇죠. 아하. 양력 있다. 양력. 나는 힘. 그렇죠. 이거 뭘로 설명해요? 뭐 어떻게 날죠? 대기를 치죠. 대기를 칠 수 있는 게 전자기력 때문에. 대기를 침으로써 그 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대기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과 날개에 있는 반발력을 치는 거죠. 근데 나 전자과 나왔는데 그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중력을 이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네. A, B 이렇게. 네,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질까? 지구가 사과를 당겼나? 그러면 사과도 지구를 당기나?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있었나? 그게 뭐지? 이게 이제 만류 인력, 중력의 발견인 거죠. 만류 인력은 뭐죠? 이 만류가 온 세상, 인력은 당기는 거예요. 아. 네.
온 세상에 당기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인력이다. 아하. 왜냐면 중력은 청력은 없어요. 오직 당기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질량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사과. B는 지구입니다. 네. 지구만 사과를 당기는 게 아니라 사과도 지구를 당겼을 것이다. 그래서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고 지구도 사과를 향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구의 질량이 사과보다 훨씬 크니까 사과는 지구로 훨씬 많이 떨어지고 지구는 사과 쪽으로 조금만 떨어진 거죠. 뉴턴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다른 애 안 떨어지지? 즉 지구에서의 개념은 우주로 확장합니다. 달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렇죠. 왜 여기는 달은 안 떨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달도 떨어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에 이렇게 뉴턴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근데 공을 던져요. 네. 그럼 공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네. 뚝 떨어지겠죠. 네. 근데 얼마 더, 못 더 세게 던지네. 던져. 네. 그럼 아주 세게 던져. 그러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위치에 이미 지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센 힘으로 던지면은 얘가 계속 돌겠구나. 아. 이게 지금 달의 상황인 거예요. 달이 너무 빠르게 도니까 지구에서 당기는 힘과 얘가 얘가 떨어지는 도는 힘이 힘이 딱- 도는 힘이 네. 딱 맞게서 계속 그쵸, 도는구나. 그쵸. 아 이거 독실이가 설명했었거든요. 이거요. 아 독실이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겁니다. 요 힘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까우면 더 강하게 당기겠죠. 멀면 더 약하게 당기겠고. 네. 근데 곱하기 질량이 들어가요. 근데 질량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가는 중인데 네.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얘도 질량이 있고 얘도 질량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질량이 없어. 0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뭐 곱하기 0은 몇이죠? 0. 0. 즉 중력이 사라져요. 어. 그러니까 뉴턴이 요걸 딱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뉴턴은 그때 빛은 질량이 0이니까 중력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어떻게 해도 그냥 일자로 가는 거야 그냥.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른 생각을 해요. 빛이 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빛이 왜 휘지? 질량이 없는데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그럼 제가 알고 있던 지금 중력의 개념이 그쵸. 완전히 그 당시에도 무너졌어요. 뉴턴 역학은 무너졌다라는 신문 기사가 떴어. 너 그거 왜 못 봤지? 보세요. 지구와 달이 서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아니라 그냥 오직 질량이 있는 물체가 시공간에만 작용하는 힘이다. 시공간. 이렇게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시공간은 그 얇은 막 같은 거, 얇은 막. 이거 맨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공 떨어뜨려가지고. 맞아. 꺼지는 거. 싱싱랩 같은. 예. 이 싱싱랩을 쫙 빼면은 얇은 막이 만들어지죠. 네. 거기다가 여기다가 엄청 무거운 참치캔을 딱 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부패해져. 네. 부패해져. 이 그림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럼 참치캔 여기다 있겠죠? 네. 근데 여기다- 되게 좀 그림이 야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그 완전 기본이죠. 네. 근데 우리의 뇌는 비슷한 형태를 계속 연상하려고 하는데 네. 평소에 많이 보는 형태일 수 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사각으로 하는데 음, 삼각은 아닌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형님 걸 보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거 너무. 여기서 네. 이제 가벼운 탁구공들을 놔. 네. 그럼 탁구공을 여기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탁구공이? 쏘르륵 빠지겠죠. 들어가겠죠? 네. 탁구공이 참치캔에 붙겠죠? 이거를 멀리서 보면은 마치 얘랑 서로 당겨서 붙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말은. 결국 이렇게 시공간에 이런 공유를 만든 이 시공간을 이렇게 휘게 한 어떤 거대한 질량의 물체 때문에 나머지 물체들이 그걸 따라 흐른다. 와.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시공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얘가 당기는 거 아닌가? 라고 뉴턴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서 누가 당기고 있는 거야? 지구 근처에 있는 모든 시공간을 지구가 이만큼 파놨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표면에 서 있으니까 더 이상 지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서 멈춰 있는 거죠. 전자기력 때문에. 시공간의 구덩이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지. 지구가 만든. 근데 사실은 이거 좀 판타지 같죠? 네.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다 비웃었어 사람들이 또.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빛은 질량이 없어. 예. 이게 태양이야. 태양이 있어요. 예. 빛이 이렇게 지나가. 예. 여기 별이 있습니다. 예. 지나가. 뉴턴이 맞다면 별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네. 왜냐? 질량이 없으니까. 질량 없으니까 태양이 땡겨봐야 못 땡길 거 아니야. 네. 0이니까 질량이. 네. 근데 만약에 시공간이 있어. 태양이 시공간을 이렇게 파놨어요. 예. 그럼 빛이 질량이 없지만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휘어서 갈 것이다. 네. 라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했어요. 지구는 중력이 약해서 빛을 휘게 못해요. 빛같이 굉장히 빠른 애를 휘게 하려면 적어도 태양처럼 아주 거대한 질량이 필요한 거야.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예. 그럼 태양이 이렇게 잡고 이 별은 태양 뒤에 가려져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태양 때문에 시공간이 휘었다. 시공간이 존재한다면 별빛이 태양 중력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오므라져서 마치 그 원티드의 안젤리나 졸리 총알처럼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제 원티드 총알처럼 휘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그냥 얘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거지. 네, 네. 요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여기 태양이 있다는 건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궤도님 때문에 그런지 자꾸 낮이라고. 말하기 좀 약간 싫은 거죠. 예. 이게 또 이게 사람이 낮이 또- 뭐야? 태양이 지금 우리 눈에 관측되는 상황을 말해. 지평좌표계 관점에서 근데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태양은 가만히 있지 지구가- 않아요. 에? 태양도 이동하고 있어요. 태양은 진짜? 네,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의 행성들이 막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네. 수금지와 목토. 네. 그게 아니라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스크류 형태로 따라가고 있어요. 모든 행성들이. 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게 진짜. 근데 낮에 별이 보입니까?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보여도 태양이 있으면 관측 자체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가능하겠다 검증이. 근데 영국의 과학자 아서 에딩턴이라는 과학자 천문학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만약에 일식이면. 그렇죠. 얘를 잠깐 가리면 순간적으로 태양은 있지만 밤이 되잖아요. 네. 그 순간 하늘에 얘가 떠 있으면 아인슈타인이 옳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뉴턴이 옳다. 왜냐? 얘 빛은 이게 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일식을 볼 수 있는 어떤 섬으로다가 가려고 해요. 제주도? 아니에요. 아일랜드? 아무튼 어디 섬으로 가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았어? 보세요. 이 당시가 세계대전 상황이었어요. 네. 심지어 그 섬으로 가는 과정이 험난해. 네. 전쟁 중이니까. 그걸 뚫고 이제 에딩턴이 가요. 가서 이제 일식 때 관측을 합니다. 보여?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별이 일식이 딱 되는 순간에 나와요. 북두칠성 같은 게. 네, 뒤에 있는 별이. 그래서 시공간은 있다. 빛은 휜다. 즉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뉴턴적 학은 무너졌다.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죠. 이제 약간 좀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저는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시간은 진짜 있는가? 시간이 뭡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 시간을 정의하는 게 좀 모호하니까 5시는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적어놨어. 그 이상한 애드립 써놨더라고요. 오죽 어이가 없었으면. 자, 과학이 필요한 시간 2부 당신 인생의 이야기 64페이지.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친구와 오늘 저녁 7시에 카페 2층 테라스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해보자. 여기서 저녁 7시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후 2시 2pm이나 새벽 2시 2am이라는 한국의 보이그룹으로 정의가 가능하지만 이게 뭔 소리죠? 요게 약간 고차원 하이개그라고. 제가 이거를 이 문구를 보고 도대체 시간이 뭐냐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가 뭐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 그게 뭐예요? 오후 5시를 정의해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추 인멸 신유술해 고시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이거 꾸러기 수비대 보면 다 외우는데 그죠? 신신해 신시는 뭐예요? 신신해 세상은 여지경 요거보다 2PM, 2AM이 낫죠? 여지경 속이다 신신해 신시 신시는 뭐죠? 5시 그러니까 정의를 못 하는 거야. 5시? 5시는 뭐지? 신시. 신시는 뭐지? 세상은 여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 무한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5시에 카페 2층에서 만나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시계를 봤을 때 정확하게 분침이 12시를 12를 가리킬 때 공간적인 위치가 카페 2층 테라스일 때 그 사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시간 말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뭐냐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의조차 어렵다는 거죠. 현재는 뭐예요, 현재? 지금 지금이 어떻게 정의돼요? now now를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죠. now 계속 과거가 되죠. now 그럼 과거와 미래는 어떤 차이가 있죠? 현재는 ing be going to 오, PP. PP. 예. 네. 그거죠. 예. 현재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죠? 사실상 예. 우리 현재라는 건 거의 없어요. 예. 과거 아닌 미래죠. 그렇죠. 과거와 미래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라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과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 지나간 것이 맞습니까? 지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돌아올 수- 미래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게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는 내가 알고 있나요? 네. 미래는 알 수 있나요? 반반. 미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끝나고 오늘 회식 갈 거잖아요. 어. 아는 거잖아요, 미래를. 근데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확신할 수 없는 거고. 안 갈 거예요? 아니 갈 수 있죠. 양아치요? 사건이 생길 수 아니 있죠.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아니 그럼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건 어쨌거나 예측할 수는 있는데 네. 확신은 없죠. 확신한다니까? 그럼 1년 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1년은 모르지. 그쵸. 가까운 미래는 예측할 수 있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는 그냥 내가 계획을 잘하는 거지 미래를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계획이라는 거는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은 예를 들어 얘가 계획을 해놨는데 그걸 안 해요. 네. 그럼 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미래는 내가 계획에 노력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측된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네. 실제로 내가 미래를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나는 미래 알 수 있어. 회식 간다고 봐. 저 안 가요. 어? 저 안 가요. 갈 건데? 무조건? 저 안 가요. 어쨌든 그래서 네.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과거는 알 수 있나요? 지나간 거니까 알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어떻게 확신하시죠?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게 아니까. 어디 저장이 돼 있죠? 예? 뇌에 저장되는 게 과연 완전합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럼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게 과연 실제라고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10%만 기억해도 내 과거를 알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어. 지나온 과거도 마찬가지로 확신할 수 없어요. 왜? 왜냐면 뇌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나 와이프랑 결혼한 거 아니네? 아닐 수도 있죠. 내 애가 아닐 수도 있네? 완전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와, 지금- 과거지만 실제로 나의 뇌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애가 아니라고? 상상 연애를 해 누구랑? 완전 연예인이랑. 발 완전 나랑 똑같이 닮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가 네. 마치 우리가 미래를 100% 모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유부남 이거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보세요. 현재 어. 확신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그 생각을 예. 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도 모르고 과거, 미래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네네. 과학은 100% 없어요. 100%는 없어요. 100%가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나는 와이프고 애도 없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있다. 네. 왜냐면은 실제 우리 형돈 형님의 자녀분이 형돈 형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DNA 검사. 유전자 검사. 네. 유전자 검사 그 정확도가 100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물어보려고 하는 게 99.999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제 친자 1 확률이 99.9999잖아요. 100이 아니죠. 100이 아니잖아요. 네. 이걸 왜 100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왜? 이제 유전자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유전자는 뭐예요?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핵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 말로 해야겠다. 아, 힘들다 이제. 힘들다는 건 뭐예요? 힘들다는 건 제가 이제 네. 더 이상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뇌 속에는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였고 근데 지금 혈류량이 원활하지 않다. 안 힘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서. 근데 그건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인지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란에 남겨주시고 그 댓글을 개도씨가 읽어보시고 이게 시간에 가장 근접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께 과학이 필요한 시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이 뭘까요? 우리가 DNA 얘기를 하다 말았죠. 핵! 네. 일단 핵이 있습니다. 네. 핵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우리는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는 세포막을 갖고 있고 요 안에 핵이 있어요. 네. 요 핵이 쉽게 말해서 그냥 서점이라고 해요. 서점. 서점 안에 뭐가 있죠? 책이 있죠. 네. 요 책이 이제 DNA. 근데 DNA가 예를 들면 지금 코크 같은 거 아니에요? 가장 의학적으로 지금 아니에요. 확인해 본 최소 단위 아니에요? DNA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돼서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건데 ATGC란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DNA를 책이라고 하면은 요 책을 딱 펼쳐 보면은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 잠시만요. 질문이 뭐였죠? 유전자 검사가 왜 99.99밖에 안 되냐? 100이 안 되는 이유. 사실 근데 이거 필요 없긴 한데 그럼 넘어갈까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99.99 나와도 무슨 소리야 이 내 아니야 네, 왜냐면은 라고 할 이제 수도 있는 거네? 형돈 형님의 책을 펴봐요. 형님의 책인데 형님이 뭐 자주 쓰는 표현이 뭐가 있죠? 사랑해? 사랑해. 형님이 너무 달콤하나? 그런 그걸 거는 불러 해주세요. 걔도 또 나와로 해주세요. 궤도 또 나와라는 부분이 수백만 번 반복돼서 쳐요. 네.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의 자녀분 똑같이 궤도 또 나와라는 단어 부분에 표시를 해요. 네. 그 표시된 부분에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위치가 다 맞아. 그러면 사실 이건 일치하는 유전자를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왜 100%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형님의 유전자가 그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네. 형수님의 유전자랑 겹쳐져.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딱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과학은 어디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의학도 과학입니까? 과학은- 수학도 과학입니까? 과학을 뭐를 생물학은 과학입니까? 포함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게 네. 과학은 뭔가요? 모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행위죠. 학문적으로 봤을 때 네. 과학이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의학이나 수학은 카테고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과학자가 짱이네? 형님께서는 지금 인간이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시죠. 영장류라는 거대한 틀 안에 계시죠. 네. 그러면은 형님보다 이 영장류가 훨씬 더 짱인가요? 짱이죠. 그러면은 영장류한테 충성? 고릴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짱인가요? 짱. 뭐 학교 다닐 때 짱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했잖아요. 짱. 아닌데요. 그럼 뭘로 했는데요? 짱이라는 걸 안 썼습니다. 세대가 다른 거.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 위로 올라가는 개념 자체를 정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사고는 아니죠. 근데 오늘 지금 진행된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다 말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자꾸 나오고 싶어요. 뭐 얘기한 게 없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구라 유나밖에 없어요, 써 있는 게. 자, 궤도 씨가 뽑은
내가 좋아하는 과학자 탑5를 한번 정해주세요. 탑5. 1위부터 5위까지. 아, 어렵다,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너무 다 소중하신 분들이라. 네. 탑5부터. 탑5. 어렵네, 어려워. 일단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많이 알려진 과학자를 고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5위 테슬라겠습니다. 아,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그 병렬. 네, 엄밀히 말하면은 그 교류 전류를 만드신 분이고, AC. 네, 테슬라를 뽑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되게 과학자적인 자세가 너무 훌륭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했던 것들이 본인이 발견한 무언가를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데 쓰이기를 바랬어요. 아. 예를 들어서 전기를 변압이 어려워요, 직류가.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 보내려면 엄청나게 전압을 높여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전압을 다시 써야 되는데 직류가 그 비용 때문에 교류가 유리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테슬라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테슬라가 어떤 걸 했냐면은 지구에 있는 어떤 지자기 에너지를 꺼내서 요거를 이제 전 세계로 송전을 해가지고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무료를 모두가 쓸수 있게. 인류애가 있네. 네. 교류는 테슬라가 발견했고 직류는 누가? 직류는 에디슨이 주장을 했죠. 주장한 테슬라. 겁니까? 만들었습니까? 에디슨이 직접 100% 완성한 발명품은 거의 없어요. 사실 대부분이 전부 다 개량입니다. 에디슨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기존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명품이잖아요, 전구가. 전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네. 대박. 근데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를 본인이 만들지 않았지만 전구와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에디슨이죠. 4위. 아, 이게 과학자분들의 고뇌구나. 하긴 나한테 대한민국 최고의 MC 탑5 뽑아라 그러면 나는 벌써 다 나오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을 하자면 네. 찬드라 세카르. 찬드라? 세카르. 세카르? 네, 요 분을 지금 3위로 할지 4위로 할지 고민인데 일단 4위로 가겠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이분이 어느 정도 질량이 있을 때 중성자별, 블랙홀, 어떤 그 임계 질량에 대한 걸 계산하신 분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분이 그 별의 그 임계 질량에 대한 논문을 배 위에서 뭐 몇 주 동안 인생 논문을 써요. 물론 그때 논문을 집필한 건 아니지만 그때 떠올랐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논문을 쓰는데 그게 엄청난 인류의 역사에 획을 그은 논문입니다. 천재. 이 논문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변화 같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찬드라 세카르 한계를 알아냈어요. 오케이. 3위. 3위. 뭔 소리 지나가고. 3위는 닐스 보어. 아, 닐스 보어 들어봤다. 보어의 법칙. 닐스 보어는 네. 양자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고 네. 이분이 설명충이에요. 오케이. 그런 포인트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오케이. 예전에 그 슈레딩거라는 과학자랑 양자역학 관련해서 한번 붙었는데 설득을 하려고 대박. 슈레딩거의 집까지 찾아가서 어머. 양자역학이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다가 슈레딩거가 아팠어요. 아프니까 병간호를 하면서 그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포기를 해요. 아, 닐스 보어. 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네. 2위. 2위가 하이젠베르크 하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 예,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의 거의 핵심 아이디어죠.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위치를 알면 운동량을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알면 위치를 알 수 없다. 불확실하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이게 너무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에 좀 끼치고 있는 영향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불확정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 법칙을, 양자세계의 법칙을 다 모른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작은 기판, 이 실리콘 위에다가 회로를 이렇게 얹지를 못해요. 그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을 사람들한테 이 반도체라는 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네. 거니까. 모든 가전에 다 들어가 있죠. 이 하이젠베르크. 혹시 하이델베르크 출신입니까? 네? 하이젠베르크가 하이델베르크 출신입니까? 지명인가요? 아, 하이델베르크 안 가봤어요? 아, 못 가봤어요. 나 가봤는데. 궤도가 뽑은 마지막 1위는 1위는 궤도가 뽑은 저는 칼세이건. 네, 칼세이건. 이거는 사실은 유명하셔도 칼세이건을 저는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과학의 문외한이니까 칼세이건은 그거 그냥 그 MC 아니에요?
칼 세이건은 정말 좋은 논문을 많이 쓴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아, 과학자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코스모스라는 영상만 봐가지고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와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아니죠. 근데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에요? 코스모스가 이제 우주를 뜻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처음 알았다.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는 공간으로서의 우주라서 우리가 직접 탐험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다니는 곳은 스페이스입니다. 아, 유니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주, 이 광활한 우주. 네, 이걸 유니버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철학적인 개념까지 들어가면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코스모스! 이건 이제 식물. 네. 저는 이게 그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만 봐서 이분이 과학자인지 살줄 몰랐어요. 그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호스트를 하시면서 코스모스라는 책도 나왔는데 네, 저 책도 네, 샀거든요. 이게 사실은 훌륭하고 위대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걸 너무 중요시 여겨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인 줄 몰라. 파인만 쌤도 그랬잖아요. 파인만은 근데 칼 세이건만큼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약간 그 천재 과학자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해요. 근데 이제 칼 세이건은 나서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대중과 소통을 나서서 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죠. 지금 한국의 칼 세이건이잖아요. 아우 저는 아예 택도 없죠. 네? 저는 그냥 한국의 궤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궤도 선생님을 모시고 오구라 윤화로 시작해서 칼 세이건으로 끝난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모시고 약간 조금 스콥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약간 범위를.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예, 컨셉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목적 없이 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약간 약간 코스모스 같은 느낌이죠. 광활한 우주의 철학적인 뭔가. 뭘 꼭 하나를 담아야 됩니까? 뭘 하나 꼭 담아야 돼요? 왜냐면 안 담아도 되는데 예.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내가 친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판에 나 지금 당장 전화할 거야. 검사해 보시면은 예. 매우 높은 확률일 거예요. 난 그거 하나 쭉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오늘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과연 이게 말하는 그 의미가 있나? 너무 좋죠. 왜냐면은 자, 저희는 다음 네, 시간에 보통은 찾아뵙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과학을- 저희는 과학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건 답을 회식하자. 주잖아요. 예, 과학은 질문을 하는 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기. 예.